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착한 주식 선프로입니다. 어제 장 보시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방송을 켰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11% 넘게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은 어땠죠? 하루 만에 25%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25% 오르고 어제 11% 빠졌어요. 이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멀미가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이 움직임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이 거대 매물대, 지금 삼성전자가 정확히 그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뚫고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며칠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에다가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삼성전자 화이팅, 그리고 선프로 화이팅,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나온 소식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코스피 목표치는 9천, 현재 지수 대비해 36%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급락이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나빠져서 생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레버리지 청산 최근에 굉장히 핫했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자금이 강제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적 조정이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 헤지펀드 차입 투자, 그리고 개인의 신용 융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 청산 과정이 이미 절반 이상 지났다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게 뭐였냐면요. 회사가 나빠져서 판 게 아니라 팔 수밖에 없어서 판 물량이었습니다. 반대 매매 당하고 마진콜 걸리고 그리고 강제로 청산되면서 나온 물량이요. 이런 물량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을 안 따집니다. 얼마에 팔리든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주가가 이유 없이 뭉텅뭉텅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 물량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다 털리고 나면 반드시 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그게 절반 이상 지났다고 본 겁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 지났다는 건 아직 절반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며칠은 좀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단기 코스피 범위,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5,500에서 1,500 범위.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좀 넓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향은 위로 보지만 가는 길이 험할 거라는 뜻입니다. 목표는 9,000인데 5,5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걸 같이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는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방향은 위쪽이 맞는데 흔들림은 발생할 수 있다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 될 건데, 자, 어제 삼성전자에서 개인이 1,273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외인과 기관은 팔았겠죠? 외인 같은 경우는 584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67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금요일과 비교를 해보시죠. 금요일에는 외인이 981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272만 주를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하는 쪽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정확히 반대가 됐습니다. 금요일에 산 외국인이 어제는 팔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금요일 하루에 25% 오른 종목입니다. 자, 그 정도 급등이 나오면 단기 차익 물량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리예요. 특히 금요일 거래량이 1억 1,600만 주였습니다. 어제 3배 정도 되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 하루에 손바뀜한 거죠. 그중 상당수가 단기로 들어온 자금이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제 외인이 584만 주를 팔았는데 금요일에 산 게 981만 주였습니다. 자, 산 것의 60% 정도를 되판 거예요. 전부 다 던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제의 하락은 방향이 꺾인 게 아니라 금요일 급등분에 대한 되돌림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인이 1,273만 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개인들이 1,257만 주를 순매도를 했어요. 자, 지금 개인들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저점인 줄 알고 사는 그런 모습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지금처럼 하루에 10%에서 20%씩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는 언제 사고 언제 파냐가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격대를 좀 정확히 짚어드리려는 겁니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며칠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실 기준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짚겠습니다. 자, 이 종목 6월 19일에 3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18만 9천 원 바닥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23만 3천 원입니다. 고점에서 반토막 났다가 바닥에서 다시 20% 정도 넘게 올라온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선을 보세요. 여기가 22만 7천 원 부근입니다. 이게 1차 지지선이 되겠는데 그 아래로는 14%의 매물대가 받쳐주고 있어요. 자, 어제 10% 빠졌는데도 종가가 23만 3천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빨간 선 위에서 마감했다는 뜻이죠. 장중에는 더 밀렸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오늘도 이 22만 7천 원대 여기를 지켜냈느냐입니다. 자,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구간이 25만 8천 원부터 27만 3천 원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전체 물량의 약 17%가 쌓여 있습니다. 가장 두꺼운 매물대죠. 자, 금요일 종가가 25만 9천 원이었어요. 딱 이 구간 하단에 발을 들여놨다가 어제 이렇게 그대로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래로는 22만 7천 원이 받쳐주고 위로는 25만 8천 원이 딱 맞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 박스권에 지금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거대 매물대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박스권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5만 8천 원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구간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본전이 보이니까 팔기 시작합니다. 17%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한 번에 소화가 쉽지가 않겠죠. 자, 반대로 22만 7천 원 아래로 밀리려고 하면 이번엔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는 잘 안 깨져요. 자, 그래서 당분간 이 안에서 오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처럼 하루에 10%씩 움직여도 큰 틀에서는 이 박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박스를 벗어나느냐? 결국에는 이 수급이 좌지우지합니다. 외국인이 25만 8천 원 위에서 계속 사줘야 상방으로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하단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도 벽이 더 있어요. 27만 4천 원 부근에서 13% 그리고 그 위에도 또 13% 이렇게 매물대가 지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 원대 회복까지는 계단을 여러 개 밟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방송 중에는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워요. 그래서 상단에 소통창구 띄워놨습니다. 보이시죠? 010-2464-0491 여기로 혹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문자로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소통창구 열어뒀습니다. 문자 편하게 보내놓으시고 이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건 바로 AI 산업 전체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삼성전자가 왜 올랐습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수요가 터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최근에 왜 빠졌습니까? AI에 저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진짜 돈이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의심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왜 25%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잘 나오고 아마존이 AI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그 의심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AI 투자가 계속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통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투자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입니다. 8월 26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숫자와 전망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고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곳에서 한국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단기 주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결정합니다.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 그리고 매물대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게 앞으로 며칠 그리고 몇 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참고하시고요. 당장의 대응은 이 수급과 가격대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좋은 뉴스를 봤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사시면 박스권 상단에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시나리오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1번. 일단은 22만 7천원 지지선을 지켜내고 다시 25만 8천원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25만 8천원에 닿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이 구간을 뚫으면 그때는 추세가 상방으로 바뀐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물이 막혀서 다시 한번 밀리면 박스권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는 매수를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나리오 2번. 22만 7천원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절대 급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20만원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자, 지난주 저점이 18만 9천원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엔 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로 보시고 그게 다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늘 장 열리고 파란불 보시면 흔들리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계좌를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를 좀 열어두려고 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죠? 개인 번호 010-2464-0491. 우리 삼성전자니까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가 남겨주세요. 제가 단순히 사셔라 파셔라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서 물을 타야 될지 1대1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받아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숟가락을 들고 직접 입으로 떠먹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이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매수매도 가격대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그렇게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평단가가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매매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늦게 방송 보신 분이 앞뒤 다 자르고 단지 그 가격만 보고 잘못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거예요. 피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각자 여러분들 평단가, 상황,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1대1 맞춤형으로 좀 따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혼자기 좀 어렵다, 막막하다, 지금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알아서 잘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연락 안 주셔도 돼요.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464-0491 여기로 삼성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메이저 수급 주체의 동향 그리고 대응점, 긴급 뉴스들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 담당자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식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최근 주식장은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몇십억 혹은 몇백억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외인과 기관들이 심리적인 싸움을 잘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동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서 힘들고 솔직히 할 맛도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혼자 계시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것도 혼자 버티는 것보다는 같이 버티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동행하면서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국내 수혜주입니다.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미 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이미 세력들의 매수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해온 이 종목,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총 4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전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로켓 발사체 제작, 그리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관제할 위성 및 통신 관련 산업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은 이미 협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위성용 신호 처리 및 RF, 즉 무선 주파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에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위성 기술인데,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기업이 바로 이 위성 기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 핵심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종속 회사 무려 9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사업이 더 확장이 되거나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 세계 자본의 투자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산업, 통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페이스X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리레이팅, 즉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식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과 K방산이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향후 추가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표는 그때가 저평가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바로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기에 그만큼 조정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번호 010-2464-0491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연관 종목까지 정리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받아보시라고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발굴한 이 종목 새 시대를 열어갈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말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